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인구가 느는 지역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산의 한 지역이 인구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서산시 성현면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현면의 인구가 크게 늘어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범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말 기준 성현면 인구는 15,000여 명. 서산시 면 단위 가운데 단연 가장 많고 읍지역인 대산읍마저 뛰어넘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서산시 전체 인구는 518명 증가에 그친 반면 성현면 인구는 1,752명 늘었습니다. 인구 유입뿐 아니라 출생아 수도 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증가세인데 지난해엔 한 달 평균 23.5명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성현면은 40세 이하 젊은 층이 전체의 65%를 차지합니다. 평균 연령은 34.6세로 서산시 평균보다 무려 9.1세가 낮습니다. 성현면의 비약적인 인구 증가를 이끈 건 대규모 산업단지입니다. 입주 기업만 60개 정도에 달하는 서산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서 4년 만에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인구는 15개의 읍면동 중 가장 높아 젊은 성현면입니다. 서산 테크노밸리 등 입주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외지에서 젊은 층이 대거 유입하는 거로 풀이됩니다. 일자리 제공과 동시에 주거 공간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현재 9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2개 단지가 추가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업시설은 물론 출퇴근이 가능한 각종 도로도 갖춰지면서 인근 지역 인구까지도 흡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5,000세대 정도는 입주가 끝난 상태고요. 앞으로 한 1,300세대 정도가 더 남아있는데 주말 부부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산업단지 조성되고 주거단지가 이렇게 완벽하게 조성되고 인프라들이 갖춰지니까 가정을 이제 이루시는 거죠. 서산시는 성현면 인구가 계속 늘 것으로 보고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하지만 급증하는 인구를 따라잡지 못해 초등학교 과밀화 등이 당장 문제로 부각되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처럼 성현면의 인구가 증가한 이유는 젊은 층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학교가 부족해 일부 학부모들은 이사까지 고려를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교육당국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한범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산 테크노밸리의 하나뿐인 초등학교입니다.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한 지난 2017년 이곳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294명이었던 학생 수는 이후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1,000명을 훌쩍 넘어섰고 올해는 1,300여 명에 달합니다. 4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학교는 그대로입니다. 특별활동실을 일반 교실로 활용하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학년이 그러면은 딱 봤을 때 많아 보이는 거예요? 네, 엄청나요. 보면 좀 복잡해요. 복잡한 건 좀 있었어요. 아래 내려가 보면. 학부모들은 교육의 질이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과밀화 때문에 자녀를 인근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시켰다는 글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입학 자체가 안 될 것 같다며 이사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학년이 여기 다 근처인데 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5세인데 얘 때는 아예 여기 못 들어갈 것 같아서 또 이사를 가야 되나 그러고 있거든요. 과밀화 문제를 모두가 지켜보기만 한 건 아닙니다. 학부모들은 2년 전부터 학교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신도시라는 것에 비해서 너무도 이제 낙후되어 있죠. 정말 콩나물 같은 교실이라고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미래를 보시고 좀 더 앞을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여태까지 안 됐기 때문에. 지난달 서산시는 성현초 제2캠퍼스를 건립하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당국이 최근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학교 용지와 예산 등 현실적인 조건을 따졌을 때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 대신 운동장 등 교육활동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학교 내 병설 유치원도 다른 곳으로 옮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5실 정도 교실을 더 학교 내에다가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유치원도 병설 유치원을 8학을 운영하고 있지만 성현 지역에 우리가 단설 유치원을 내년에 새로 개원합니다. 앞으로 늘어난 학생 우리가 배치해서 교육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는 중학교 대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인구 증가 속도보다 앞선 정주 여건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청양군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에 속합니다. 고령화율도 높고 또 최근 5년 사이에는 청년들의 인구 감소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 수당을 도입합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살부터 45살까지 청양군 청년 인구는 6,900여 명입니다. 2016년 8,000명을 웃돌던 청년 인구는 4년 사이 1,600명이나 줄었습니다.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청양군이 꺼내든 건 청년 수당. 만 25살과 35살 청년에게 1년에 6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조례 제정을 거쳐 내년부터 지원되는데 경기도와 서울시를 제외하고 기초지자체 가운데서는 전국 첫 사례입니다. 청년 수당이라든지 면접 수당 같은 것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시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청년들이 좀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나설 수 있고 청양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지역 기업의 면접만 봐도 10만 원의 수당이 나오고 취업에 성공하면 100만 원, 1년 이상 근무하면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250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청년 수당과 취업 수당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3억 5천만 원. 청양군은 재정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관내 기업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밖에 일자리, 주거, 활동 공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우리가 설치를 해서 그들이 그 공간에서 창업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산업단지 또 스마트타운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임대아파트를 금년과 내년에 한 400세대를 좀 착공을 합니다. 그 임대아파트 내에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포션을 좀 넓혀나갈 그런 계획이고, 노인 중심의 복지 정책에서 청년 중심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청양군.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인구 감소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충남에서는 홍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가 1호 접종자로 선정됐는데요. 백신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접종 첫날 현장에 정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자는 홍성 한국병원에 근무하는 60대 간호사 김미숙 씨입니다. 김미숙님 맞으시죠? 네. 저 예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쪽팔 네. 괜찮으세요? 네. 조금까지 올려. 이후 30분 동안 휴식을 취하며 관찰한 결과 다행히 이상 반응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지만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으로서 가장 먼저 접종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인 제가 먼저 접종함으로 해서 불안감을 좀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방접종을 해서 옛날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싶어가지고 제가 먼저 1호를 선택했습니다. 첫날 충남에선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 모두 36곳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보건소를 방문해 백신을 맞았으며 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직원들과 65세 미만 환자들을 접종했습니다. 예산 지역 첫 접종자로 나선 요양원 간호사 이주희 씨도 백신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년 동안 저희 같은 경우도 주 1회 코로나 검사를 계속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견뎌왔는데 하루속히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하셔서 같이 일상생활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날 충남에는 만 400명이 맞을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오는 28일엔 8,900명 분량의 백신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충남도는 우선 3월까지 요양시설 입소자 등 15,000명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초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면 천안에 있는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도내 의료진 1,400명에게도 접종이 시작됩니다. 걱정하시는 분들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우리 도, 시군을 믿고 적극 응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약 400일 만에 이뤄진 백신 접종. 충남도는 오는 11월까지 전체 도민의 84%인 179만 명을 목표로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면 활기차고 또 웃음이 가득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당진시의 한 어린이 공원은 흉물로 방치돼 있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당진시 송화급의 한 어린이 공원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보이는 놀이시설은 한눈에 봐도 낡고 지저분한 모습입니다. 인근에는 온갖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이 우려된다는 것. 시설 이용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이렇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곳의 정식 명칭은 복은 어린이공원입니다. 1998년 조성된 어린이 시설이지만 낡은 외관과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 없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지만 사실적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여기가 조금 보시다시피 좀 폐허가 돼버렸어요. 너무 어둡고 가로등도 저녁에는 들어오지가 않고 하니까 좀 아이들 하기가 조금 위험하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철거해 주시고 다른 시설로 좀 바꿔주셨으면.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전체 주민을 위한 편의 공간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언룸지대입니다. 그리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언룸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상가 분들은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공원이 여기가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누구나 애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당진시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상반기 안에 놀이시설을 새로 도색하고 시설물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 요구대로 시설을 철거하거나 다른 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예산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애초에 한단 계획 잡을 때 그 면적이라든가 이게 지정돼 있는 거여서 그렇게 바꾸면 어려울 것 같고 거기서 어린이 놀이시설 고치고 도색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휴식과 놀이공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린이공원이 예산만 낭비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 제 역할을 찾기 위한 근본적인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충남도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녁 시간에도 돌봄 교실을 운영합니다. 충남형 초등 돌봄 교실은 기존 오후 5시에서 2시간 추가된 저녁 7시까지 운영됩니다. 돌봄 교실에 참여한 학교는 청양 청남초와 홍성 신당초, 예산 중앙초 등 모두 5곳인데요. 돌봄 교실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도와 시군이 교실당 월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충남형 초등 돌봄 교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10일까지 충남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공무원 183명을 신규로 채용합니다. 도교육청은 2021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에는 9급 교육행정직 154명, 시설직 8명 등 174명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합니다. 경력경쟁시험으로는 운전직 7명과 기술직 2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 장애인과 저소득층, 국가보훈 대상자 등 12명은 일반 응시자와 구분해서 특별 채용할 예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서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6월 5일에 시행됩니다. 충남 지역 농민단체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충남 쌀생산자협회와 전국농민회 총연맹 충남도연맹은 3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모든 농민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농산물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와 학교 급식 계약 농가, 화훼 농가, 농촌체험 마을의 경우는 피해가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충남도가 도내 농업 피해 상황을 조사한 후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에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가 당진 평택 항만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이에 따라 3일과 4일 금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등과 함께 부곡 포승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드론을 활용한 오염도 조사와 불법 배출 감시 등입니다. 충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기간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석탄 화력 가동 상한제와 5등급 노후 차량 운행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7일까지 충남미술관 설계 작품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지역의 상징을 넘어 세계적으로 손색 없는 현대미술관을 건립하고 국내의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 공모로 진행되는데요. 충남도는 1차로 5팀을 선정한 뒤에 2차 공고와 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선된 팀은 충남도와 설계 계약에 대한 우선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충남미술관은 2024년까지 내포 신도시 2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되며 사업비 총 93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당진 장학회가 오는 22일까지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올해 장학생 선발 인원은 375명으로 지원 금액은 5억 600만 원입니다. 선발 기준은 공고일 기준 학생이나 보호자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휴학생과 사이버 대학생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진 장학회는 올해부터 우수 고등학생 장학금과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을 신설해 고등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당진 장학회는 지난 2003년부터 5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79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온 바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민원인의 전화폭언으로부터 교직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전화 자동녹음 기능 구축을 지원합니다. 자동녹음 기능은 학교에 전화를 했을 경우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고지한 뒤에 민원이 폭언이나 욕설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시스템입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에서도 비대면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교권 상담 전화 운영과 피해 교원 심리 상담 지원 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대상 품목을 기존 2개에서 5개로 확대했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는 농산물 지원 대상 품목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했을 경우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격 안정제 지원을 받기 위해선 대상 품목을 확인하고 파종 전후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한도액은 농가당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